돈봉투 탈당의 비명계 기준이 같아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 네. 어제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이 의원총회에서 비명계인 김종민 의원이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갖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검찰 수사가 이어지면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할 텐데 건건마다 지금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한다. 명확한 원칙, 기준을 갖고 대응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명계인 김종민 의원의 이런 말, 명확한 원칙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박 아닌 압박 아니겠느냐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조 변호사님. 저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조금 네. 달리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방금 김종민 의원이 말씀하신 게 국민 신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 탈당하게 된 윤 의원님과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와 지금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저는 좀 다르다고 보는 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금 뭐 수사와 그다음에 기소에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당원들뿐만 아니라 국민이 가지고 있는 공감대는 두 의원과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요. 야당 탄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라는 그런 인식이 이미 당원과 국민들 사이에서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 신뢰를 손상하는 문제는 저는 일단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증언과 진술에 의존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됐고 기소가 진행된 사안일 뿐이고요. 네. 지금 두 의원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녹취록에 본인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탈당과 같은 그런 결단을 한 것뿐이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원칙과 뭐 기준이 없다라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건과 지금 이 건은 돈봉투 사건 건은 좀 사안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겠느냐. 어제 의총에서 터져나왔던 쇄신 요구들. 지금 제가 이 김종민 의원만 말씀을 드렸는데 홍기원 의원은 다른 사람 이름이 나올 때마다 버티다가 탈당하는 걸 반복할 것이냐.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김종민 의원과 좀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안민석 의원 강력한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서른 의원 돈봉투 받은 사람의 자백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스스로 좀 고백을 해야 된다. 고해성사를 좀 해라. 이게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 중에 한 명, 안민석 의원은 네, 음주운전, 불륜 출마 못하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도덕성을 굉장히 좀 강조하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 목소리를 잠깐 같이 들어보고 올까요? 이 문제는 기획수사 이쪽의 방점이 찍을 게 아니라 저희 민주당의 도덕성의 실추, 따라서 도덕성 회복 이쪽으로 답을 찾아야 된다. 또 지금 제 주위의 지역 보면은 음주운전 전과자나 사기 전과자, 심지어 불륜을 저지르고도 남의 가정을 파괴한 그런 분들도 뭐 선거에 앞으로 출마하겠다고 주민들에게 행세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사람들은 당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돈봉투 전당대회 의혹으로 떨어진 도덕성, 실추된 도덕성, 이거는 뭐 음주운전, 불륜 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굉장히 좀 세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사실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거 이재명 대표 얘기한 거야?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누가 얘기를 했느냐. 장해찬 최고위원이 자신의 SNS에 뭐라고 올렸느냐. 안민석 의원의 발언에 100% 찬성한다. 두 사람 사이가 썩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100% 찬성한다면서 음주운전, 사기, 불륜 모두 이재명 대표를 콕 짚은 용기를 높이 평가한다.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이 얘기한 그런 부분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라고 비꼰 얘기입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를 콕 집은 거냐라는 이 얘기. 권지웅 의원님. 네. 아니 이제 공천을 하게 되면 네. 기준이 있습니다. 당내에 지금 그 기준을 마련하는 것 때문에 투표도 네. 뭐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부적격 기준이라고 하는 것에 당연히 이재명 대표도 예외일 수 없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창호법 이후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면 안 된다. 아니면 10년 이내에 2번, 뭐 15년 이내에 3번, 뭐 이런 식의 기준이 있습니다. 네. 그 기준에 맞춰서 당연히 이제 이재명 대표까지 포함해서 공천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안민석 의원이 말씀하신 거는 이미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의 부적격 기준에, 공천 부적격 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불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거기 제가 기준에서 기억나진 않습니다. 근데 그건 또 좀 주관적인 부분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그 이재명 그렇게 대표가 뭐 포함시키지- 불륜을 했다 이런 거는 사실 밝혀진 바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일단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그렇게 생각되고 어쨌건 이재명 대표까지 포함해서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은 뭐 맞죠. 네. 네. 사실 두 사람이 장해찬 최고위원과 안민석 의원이 견원지간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나온 보연도 없잖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데 지금 사실 이렇게 결국 돈봉투 의혹으로 터져 나오는 이런 얘기들 어제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의원총회가 있었고 그 안에서 뭐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자체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저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한국일보 좀 볼까요? 네. 민주당 탈당으로 돈봉투 의혹 종료 안 된다. 의총에서 쇄신 요구가 커졌다라는 겁니다. 관련해서 박광원 원내대표 목소리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오늘 두 의원의 탈당으로 이번 사건이 끝났다거나 어려움을 넘겼다거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쇄신하고 변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사람의 탈당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더 쇄신을 해 나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 변호사님. 근데 그러면 자체 진상조사단을 만드는 부분도 여전히 좀 여지가 있고 논의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걸까요? 물론 말씀하신 진상조사단은 네. 이전부터 논의의 대상이었고 추진할 네.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만 네. 일단 두 의원이 탈당한 상황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당의 도덕성의 가치를 높이는 차원에서의 그런 원론적인 말들을 주고받았다고 할 수 있고 네. 진상조사단이 언제 뭐 시작된다는 것은 조금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당사자들이 탈당을 한 마당에 진상조사를 하기도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